자, 제3자의 등기 신청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9페이지죠? 이것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핵심은 인입니다. 인. 이걸 다른 말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즉 생전에 어떤 법률 행위하고 등기 신청 전에 사망했을 때의 문제예요. 이것을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신청이므로 등기 필정보를 내야 되고 원인증명정보로서 각종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정보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 기록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않는다는 29조 제7호 단서가 있다는 사실. 이 얘기는 의무자가 사망한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먼저 생전에 법률행위를 하고 원래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지만 이 등기하기 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인데 일방적으로 사망은 권리자든 의무자든 다 할 수가 있어요. 즉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라면 어느 쪽이든 사망할 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은 이 의무자가 사망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등기 전에 의무자 사망했다면 여기 상속인, 이거 상속인을 여기를 갑이라고 치면 이 갑은 이걸 포괄 승계인, 내지 상속인이죠. 이 사람을 상속인, 이 사람 뭐라고 그래? 피상속인. 이 사람을 승계인, 즉 포괄 승계인입니다. 여기는 피승계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할 때 원래 이건 뭐예요? 공동신청이죠. 원인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원인증명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이것은 상속에 따른 등기, 즉 상속 등기와 다른 겁니다. 이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겼으니까 민법 187조에 따라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행위를 생겨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상대방이 공동신청으로 이전 등기한다는 거예요. 공동이니까 뭐가 나와? 의무자. 그러니까 뭘 내는 거예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무자가 신청정보상 이렇게 신청정보에 등기 신청정보를 보면 신청정보 여기 부동산 표시를 하고 등기 원인과 목적 다 쓰고 밑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의무자, 권리자가 들어가요. 의무자는 누구예요 원래? 의무자는 누구? A가 의무자죠 여기서? 근데 A가 지금 사망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쓴다? A의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인 누구? 갑.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B. 이건 변동이 없죠. 그럼 등기부는 현재 이 신청 단계가 이렇고 현재 등기부상 누구 명으로 돼 있어요? 등기부 소유권란에 가면 등기부에 누구로 돼 있어요? 여기 A명 돼 있잖아. 이거 B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 29조에 보면 신청 단계에선 의무자 표시 요 사람 요 A는 요것과 일치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무자 사망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 갑과 상대방이 공동 신청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상대방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긴 상속인도 있고 이건 A 되는 그럼 안 맞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사망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조 제7호 단서에 가면 여기에 여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29조 7호에 의무자 표시가 안 맞아도 각하지 말라는 표시는 부동산 등기법은 의무자가 사망한 걸 전제로 해서 이거 조문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매도인만 죽으라는 법이 있어요? 계약해놓고 매수인도 죽을 수 있지? 여기 사망 어떻게 해? 여기 사망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여기 사망했으면 여기도 똑같아. 상속 등기 거칠 필요가 없어. 여기 만약에 상속인 내지 포괄 승계인이 있다면 얘 살아있으면 의무자로부터 직접 누구 앞으로 포괄 승계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야. 여기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하고 상속받는 게 아니고. 둘 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똑같아요.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이 A로부터 직접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경우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15회 때 나왔듯이 이거 같은 거예요. 먼저 A가 B 앞으로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가등기하고 나서 의무자 사망했다. 그럼 본등기 어떻게 하냐? 직접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과 요 B가 직접 본등기. 알았어요? 또 이 사람이 권리자가 사망했다면 의무자와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이 직접 포괄 승계인 앞으로 본등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고 제3자에 의한 등기, 즉 계약 당사자는 A, B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갑이 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3자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대위 신청 중에서는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한다. 그래서 채무자한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주겠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 가장 일반적인 금전 채권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돈 받을 게 있다. 이 사람을 채권자. 갚아야 되죠? 이 사람 뭐라 그래? 채무자. 그러면 문제는 상황 설정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채무자가 제3자로서 부동산 하나 샀어. 이렇게 샀어. 그러면 요 C는 매도인, B가 매수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요 사람이 매도인, 여기가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건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의무자와 권리자가 어떻게 공동 신청해야 돼. 근데 요때 채무자 B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신청권이 있어요. 이 신청권 공권으로서 개인이 국가 기관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권리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C한테 뭐가 있어요? 여기도 등기 신청권이 있죠. 이렇게 공동 신청하면 되는데 요 C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 B를 채무자라고 했으면 이 C는 채무자의 채무자. 즉 이 C는 B한테 등기해줄 채무가 있어요. 매매 대금 받았으면 이전 등기해줄 채무가 있습니다. 요 C를 채무자의 채무자라고 해서 이걸 제3채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3채무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 C로부터 B 앞으로 이전 등기는 B와 C가 공동 신청으로 하면 되는데 B가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B 채권자인 A가 채무자 해야 될 이 등기를 대신해서 해준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위해서, 대신해서 신청을 해주겠다.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에 가보면 자, 지금 이건 제3채무자 C명으로 된 등기를 누구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야? 채무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데 요 신청을 누가 했다는 거야? B가 안 하고 채권자인 A가 신청했다. 즉 등기 신청인은 누구야? 채권자가 한 거야. 채권자. P 대위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채권자 신청해 준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대위 신청은 특징이 뭐냐?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요. 등기 명의자는 누구야? 채무자 명으로 됐어요.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끝나더라도 뭘 안 만든다?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 권리에 관한 등기라도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요. 그럼 등기 끝나면 원래 신청한 사람한테는 모든 등기 끝나면 등기가 끝났다고 완료 통지.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 영수증 주듯이 등기 완료 통지 해줘. 신청한 채권자한테 등기 완료 통지 해주고 채무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됐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어. 그래서 요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므로 여기도 또 뭔다? 등기 완료 통지. 똑같이 완료 통지 다 해주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신청한 채권자와 명의자가 된 채무자 모두한테 뭔다? 등기 완료 통지한다는 거예요. 채권 대위 신청은 본인 명으로 되는데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 신청해 주므로 이 대위는 아무거나 못해요. 대위하신 범위가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만 가능하지 불리한 등기 못합니다. 즉 요거는 할 수 있지만 요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채무자한테 불리한 등기라는 것은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등기를 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리고 요 등기의 경우에 만약 요 B가 또 A한테 팔았다면 이건 C로부터 B 앞으로, B로부터 A 앞으로 이렇게 이전해 가야 돼. 이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다면 먼저 요 등기를 채권 대위 신청을 통해서 하고 B가 A한테 다시 팔아먹었다면 요 등기는 당사자가 둘이 협의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요때 이 두 번의 등기를 할 때 1번 등기와 2번 등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1번 등기 신청과 2번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하든 순차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등기 예규 문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전되는 과정을 말로 설명하면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 전형적인 거라고 보시고 채권자의 채권자 또 A로부터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이걸 다시 대위 중첩적 대위도 허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채권 대위 신청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해줘라. 이건 뭐야? 이게 채무자로부터 자신의 등기를 이거를 동시하지 않더라도 즉 순차적으로 해도 된다. 둘 다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예규 내용을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워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중에 많이 나온 게 거기 두 번째 구분 건물 소유자의 표시 등기 대위. 거기서 보존 등기 대위하지 못한다. 표시 등기 대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구분 건물 소유자 표시 등기 대위라는 것은 아까 구분 건물 등기부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등기부.
등기부 어떻게 만든다 했죠? 일동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나오는 거예요. 1등기. 등기부 편성 자체가. 여러분 아파트 너무 크니까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 빌라를 졌어요. 3층짜리. 자, 이게 구분 건물이 됩니다. 101호, 201호, 301호. 자, 그럼 건물 신축했으면 이게 구분 건물 된다면 토지 건물 어떻게 취급한다 했어? 일체로. 이건 대주권 등기 문제입니다. 여기는 대주권 등기 문제. 그럼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자, 101호, 201호 이게 각각 독립된 법률상 독립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만들 때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써야 되니까 등기부를 만들 때 맨 앞에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만들어야 돼요. 1층 전체의 면적과 2층, 3층 면적 다 써주고 이 안에 각각 구분 건물, 요 101호 이게 A 거다, 이게 B 거다, 이게 C 거다. 그러면 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을 다 집어넣어야 돼.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디 101호 거. 201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301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이걸 전부 다 만들어줘서 이 전체를 갖다 뭐라고 한다?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분 건물 보존 등기하려면 이 전체가 1등기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만약 이 건물 신축했는데 A가 최초 보존 등기 하고 싶어. 그럼 자기 것만 해봐. 이렇게 A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등기부가 됩니까? 등기부 자체가 안 돼.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로 보존 등기 하는 이 사람은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우해서 표시등기라는 건 표제부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201호 표제부, 301호 표제부. 이 표제부는 누가 최초 보존 등기하는 사람 이걸 대우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등기부 편성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원리를 이해하면 딱 저렇기 때문에 표시 등기를 대위한다. 표제부를 만들어줘라. 그럼 201호나 301호는 뭐밖에 없어? 표제부밖에 없지. 구분 건물에 가면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토지 건물은 없어요. 보존 등기 말소하면 등기부 폐쇄해야 돼. 그런데 구분 건물에 하면 일동 전체에서도 표제부밖에 없고 규약상 공용 부분도 표제부밖에 없고 최초 보존 등기하는 자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하면 표제부밖에 안 나와. 그럼 나중에 201호가 보존 등기하려면 갑구만 개설하면 돼. 여기도 갑구만 개설하고. 그래서 구분 건물에선 보존 등기 신청 시 갑구만 개설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표제부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말로 표현하면 구분 건물의 최초 보존 등기 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이 표시 등기를 대위하는 거지 소유권 보존 등기 대위 못해. 이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표현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것도 지문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건물 멸실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요거까지 자주 나와요. 지문에 자주 뜹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소유자 다를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 위에 B가 토지 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 졌어. 그럼 이 건물은 B 거, 토지는 A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건물이 전소에서 멸실됐어. 그럼 이 건물이 멸실됐으면 멸실 등기는 누가 신청하느냐? 이 멸실 등기는 이 건물 등기 명의자가 1개월 이내 멸실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그 등기부를 전부 다 폐쇄시켜야 되는데 이게 멸실 등기를 이 소유자 명의자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뭐 하겠다? 대신 대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멸실 등기 대위 신청, 저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를 때 얘기. 아셨어요? 이렇게 대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요거 아까 여기 채권자 대위 신청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보존 등기 아니라 표시 등기 대위.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을 때 요 대지, 토지, 요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 대위할 수 있는 거.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 대위 관련돼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위 신청,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 변경이나 소멸, 이 대지권은 어디에 등기되느냐?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합니다. 표제부. 자,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명은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을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구분 건물에 가면 이 대지권에 관련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번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나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중성정 등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아까 보유할 이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거, 이건 유리하다는 건 채무자가 얘가 등기 권리자. 자, 이렇게 이전 등기하면 얘 C가 의무자고 B가 권리자지. 권리자 이주에 신청할 등기나 권리에 영향이 없는 거, 이건 뭐야? 표제의 등기나 주소 변경 같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같은 건 권리에 아무런 영향 없어. 이런 건 대위도 된다는 거야. 그러나 채무자한테 불리한 거, 이 얘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신청할 등기는 대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했듯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 등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4번은 구분 건물 소유자,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나머지 미등기 구분 건물, 여기서 미등기 구분 건물에 어떤 등기? 표시 등기를 대위할 수 있지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또 토지 수용의 경우에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상속 등기라든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등 이걸 다 대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위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와 관련된 것 중에 등기 신청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 정보. 자, 등기 신청할 땐 반드시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신청 정보는 등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딱 써주고 그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첨부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청 정보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등기 한 건당 신청 정보는 몇 개 낸다? 하나씩. 1건 1신청지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일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건의 등기를 한 장의 신청서 내는 거 조건은 관할이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과 목적이 같아야 되고 조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사자까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 47조에 가면 공동저당이라든가 공매나 경매와 관련된 등기, 신탁 등기에 관련해서 일괄 신청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매의 경우에 인수하지 않은 부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경매 받은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소멸되죠? 이거 소멸되면 전부 다 이거 말소 촉탁 들어가야 돼요. 이걸 몇 건으로 한 건당 하나씩 써내는 게 아니라 전체 묶어서 하나의 일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괄 촉탁이라고 합니다. 일괄 촉탁. 전부 다 일괄이라는 건 한 장으로 이루는 일괄. 일괄은 신청 정보를 하나로 이루는 얘기, 한 장으로. 그 다음 신청 정보 중에 필요적 정보는 흠결이 되면, 즉 빠지면 각하되고, 임의적 정보는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다. 임의적 정보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게 뭐예요?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든가 환매 특약에서 환매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임의적 정보예요. 그 다음에 간인과 정정인은, 간인은 신청 정보 중간에 서로 페이지가 연결됐다는 걸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원이 다 날인할 필요 없어요. 이 신청 정보에서는. 그러나 계약서 같은 건 전원이 날인합니다. 신청 정보에서 간인은 각 당사자 중 한 사람씩만 날인해도 돼요. 근데 정정, 글자를 고치는 거, 이 정정할 때는 전원 다 날인해요. 정정인은 전원 날인해야 되고, 또 간인은 서명으로 했을 때는 서로 연결되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페이지가 연결되게 서명하면 됩니다. 자, 16번 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같은 등기소 관할, 즉 관할이 같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도 같아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동일인 명의 수개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동일한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동저당과 관련된 말소 등기를 일괄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신청 정보 임의적 내용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원인 정보의 임의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을 신청자에 적어야 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임의적 정보, 즉 임의적 사항이라는 게 뭐냐?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 거야. 약정이 있으면. 근데 이 약정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상 허용돼야 돼. 법률상 허용되는 것을 약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우리 약정합시다. 뭔데 했더니 우리 친구하니까 경매하지 않기로 약정합시다. 해봐야 소용없어. 물권 법정주의 위반되는 것은 약정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법률상 허용되는 걸 약정해야 되고, 약정이 있다는 건 어디에 나왔다는 거예요? 약정은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서에. 이 계약서가 뭐예요? 이게 원인증명정보지. 원인증명정보. 계약서에 나와 있으면 이걸 반드시 어디다 써야 돼? 신청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반드시 신청서에 써요. 이게 안 쓰면 원인증명정보와 신청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정보라는 것도 지금 거기 설명했듯이 원인증명정보인 각종 계약서에 이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거를 신청서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원인과 날짜, 환매 특약 등기의 경우 매매 대금과 비용, 임차권 설정할 때 이 차임, 이건 신청정 적어야 되느냐? 임차권 할 때 차임은 반드시 적죠. 그 다음에 환매에서 매매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권리 등기 중에 특히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뭐가 없느냐? 등기 원인과 날짜가 없어. 등기 원인이 없고 원인 일자가 없다는 거야. 원시 취득이니까 원인 일자. 요 두 가지가 권리 등기 중에선 유일하게 소유권 보존이 둘 다 없어요. 그리고 등기 중에서 두 가지 기억할 게 진정명의 회복.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 기재만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보존 등기에는 원인과 일자 둘 다 안 써.
그런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를 안 써.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존 등기 경우 원인과 날짜 안 쓰는 거니까 틀린 것이고, 신청서 여러 장일 때 간인을 해야 되며, 이 신청에 서명했을 때는 각 장마다 연결된 방법으로 서명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이게 간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법령에 따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조문 내용을 그냥 옮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증명정보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신청 정보를 봤으면 여기 답은 16번에 아까 3번이 틀렸다 했죠? 17번 계약서 문제. 이 원인증명정보에서는 거민 문제예요. 거민계약서. 거민 문제는 지금 거민제도가 없어졌나요? 있나요? 예? 없어졌나요?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더 강화돼서 유지되는 거야. 왜 거민을 받으라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국가가 중요한 계약에 대해서 개인 간에 계약하는 걸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몰래 하지 말고 국가가 관여하겠다. 어떤 거? 그래서 중요한 계약이란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건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국가가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물론 형식적 심사하겠지만, 근데 이때 조건이 등기 원인이 반드시 뭐라는 거야? 등기 원인이 계약에 대해 계약에. 그럼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원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가 이때만 거민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거나 또 계약이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거민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함에도 불구하고 거민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때는 왜 거민을 받으라 하겠냐면 탈세나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세금 빼먹거나 이런 거 막으려고. 그러면 세금 빼먹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어쩌냐? 당사자 일반이 국가야.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람 당사자야.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일방. 어느 당사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면 이미 본인이 계약 알고 있잖아. 본 발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민 받은 거로 보는 거, 이걸 대체 증서가 있다. 즉 의제, 거민 받은 거로 본다 이런 얘기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첫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거래 신고제면 주택거래 신고했다면, 이 필증들이 첨부됐다면 이것은 거민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민 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민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 근데 이 거래 신고 제도는 지금 현재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 계약 중에 가장 중요한 계약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이 뭐예요?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사무소, 중개사무소 열면 매매 계약은 있지만 증여 계약 체결하라 중개사님한테 왔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거 가지고 부동산 사무소 오늘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매매 계약, 서로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 여러분이 그걸 조정해 줘야 돼. 매도인 조정, 매수인 조정해가지고 그걸 맞게 연결시키는 게 계약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 거의 99% 가까이가 뭐예요? 매매 계약이에요. 교환도 있고 뭐 증여도 있지만 이런 건 자기들끼리 하고 말아요. 그러면 대부분 매매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가면 며칠 내에 60일 내에 뭐 해야 돼? 거래 신고해야 돼. 거래 신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거민제도가 어디로 옮겨간 거야? 여기로 간 거야. 여기로. 그렇다고 거민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야. 증여 계약이라면 매매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 계약서에 거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건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거다는 얘기야. 이게 초등학교 졸업증이야. 이거 대학 졸업증이야. 그럼 대학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거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거민 받은 거로 본다라고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아까 했듯이 계약으로는 이전 등기 하지만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판결받았어. 이행 판결. 판결받았으면 거민 받느냐 물어보면 시험에 자주 나오지? 판결받았을 때 거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습니다. 이거 여기서 또 넘어가는 거야. 판결서 자체 거민. 이거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시험에 꼭 나온다니까. 판결받았을 때 어디? 판결서 자체 거민 받아. 이 원리가 원리를 보세요. 왜 거민을 받으라고 한다고? 탈세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을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 왜 판결받았어? 이거는 탈세가 아니야. 상대방이 협조 안 해주니까. 뭐 하기 위해서? 단독 신청을 하고. 공동 신청이 안 되니까 판결받아 단독 신청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청에서 시장 등이.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법원에 가서.
그럼 법원에서 판결받은 거 시장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판결서 들고 어디 가서 검인 받아가야 돼. 어떤 조건이라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게 하는 거라면 판결서 자체에 뭐한다? 검인 받는다. 꼭 기억해야 돼. 거의 다 틀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셨죠? 예, 거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내용 거기 요약에 설명해 놓은 거야. 그거 그 핵심만 알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17번 보세요. 계약의 검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옳지 않은 걸 찾으라겠어요? 1번. 계약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하기 신청할 때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은 유무상 묻지 않는다. 일단 이 계약이면 돼. 유상, 무상 묻지 않아.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일자로 검인이 해야 된다. 여기서 보세요. 무허가 건물 매매는 뭐야? 계약이지. 이전은 계약이죠. 이 대상이 허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런 건 검이나 영향 안 미치는 거야. 그냥 계약을 원료 이전 등기. 그럼 무허가든 뭐든 다 검인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계약이 대상이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 검인 받은 거로 본다고 했지 여기. 이건 대학 졸업증 나왔으면 초등학교 다 나온 거 이거는. 예, 너무 예. 자 보세요. 4번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한 판결 밑줄 치고 판결 받았으면 어떡하라 했지? 판결서 자체 검을 받는다. 잊지 마세요. 판결 자체 검을 받는다. 4번이 틀린 겁니다. 일방 당사자 국가 지자체라면 이미 검인은 받을 필요 없어.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첨부 정보 관련해서 만약 의무자의 진정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된 게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진정성이란 건 누구라고 했어? 의무자의 진정성이라고 했지? 그럼 의무자는 어디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의무자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의무자 공동신청. 항상 출발점은 공동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나와? 의무자가 나와. 의무자. 그럼 여기서 등기필 정보는 자,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 이게. 여러분들 잔금 줬는데 상대방이 매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 문서, 땅 문서 안 내놓으면 그 사람 소유자로 믿겠어 안 믿겠어? 그 문서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등기필 정보야, 등기필 정보. 과거에 필증 받았던 사람 등기필증을 내주면 되고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등기필 정보 이거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 부분 제일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 보니까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등기필 정보가 문제되는 건 두 가지예요. 이건 뒤에 하나 더 나올 테지만 이건 어디서 문제되냐? 두 가지 문제돼. 이거는 신청 단계에서 문제돼. 공부됐으니까 제가 지금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됐으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등기필 정보가 문제되는 건 두 가지 단계야. 첫째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두 번째 등기 끝나고 마치고 나서 완료 단계. 요 두 가지 단계에 문제돼. 신청 단계에서는 왜 문제되느냐? 등기 진정성 때문에.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진정성은 누구 거라고 해서? 의무자의 진정성. 등기 마치고 나면 또 뭐가 문제돼? 이제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등기 권리자에게 이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어요?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게 목적. 알았어요? 끝나고 나선 새로 생긴 권리자한테 권리증을 주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선 진정성을 보장하는 게 의무자가 있으니까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가 나오는 것은 지금 언제 내느냐가 문제되지. 언제 내느냐. 언제 낸다고 했어? 의무자 있어야지. 이게 언제야? 공동신청이지. 왜? 공동신청에서만 의무자 나오니까. 공동신청에서 의무자 존재하니까 의무자 등기필 정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동이 아니라면 뭐야? 단독 신청이라면 이 단독에서는 누가 없다고 했어? 의무자 없지. 그러니까 내 안 내. 안 내는 거야. 이거 물어보면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거 공동이냐 아니냐 이거만 알면 되는 거야.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지. 단독 신청에 단골로 나오는 게 뭐야? 아까 했지. 승소한 판결 중에 누구? 승소한 누구? 등기 누구라고 했어 아까? 의무자. 동그라미 칠하지.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요게 낸다 그러니. 알았어요? 요거 일단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거 말하거든. 그다음 환매 특약 등기는 공동이지만 안 내요. 나중에 환매 또 설명할 거예요. 요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다만 등기필 정보와 멸실 등으로 여기 신청 단계에서 멸실 등으로 없어졌다.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증명 어떻게 할 거야? 의무자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매도인이야. 근데 매도인이 잔금 주면서 권리증 내주세요 했는데 어디 뒀는지 몰라.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못 팔아먹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아야 되지.
그럼 의무자 진정성을 어떻게 해야 돼? 의무자 증명해야지. 내가 의무자가 맞아요라고 누구한테 증명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등기관, 항상 등기관이 문제라니까. 등기관이 믿어줘야지. 등기관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믿어주려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의무자가 직접 출석해. 첫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돼. 뭐로 안 된다는 거야? 임의 대리는 안 돼. 오늘 특강 들어가니까 대신해줘. 친구 내보냈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의무자가 3살짜리 아들이야. 그럼 누가 나가야 돼? 법정 대리는 되지. 예? 이게 직접 출석을 하는 말은 임의 대리 방식으로 안 되고 법정 대리는 된다는 얘기야. 직접 출석할 때 그냥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등기관에게 자기가 의무자임을 증명해야 돼. 뭘 가지고 가야 돼? 신분증 들고 와야 돼. 신분증이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뭐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또 국내 거소신고증 다 돼요 지금. 외국인 같으면. 그 5가지가 다 저기 신분증명증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 그거 들고 나가서 뭘 보여야 돼? 등기관이 내가 홍길동이가 맞습니다 증명해야지. 사진에 나와 있는 얼굴과 본인 얼굴 다 대조해봐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맞아야 돼. 그래야 등기관이 직접 확인 조서를 작성해. 안 맞으면 다시 증서를 그걸 만들어야 돼. 안 맞는 사람이 가끔 나온다고 그래요 요새.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공사가 대공사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대공사 한 사람은 빨리 저기 신분증 다시 만들어요. 물건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얼굴이 알아보지 못해 본인도 이게 나야?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직접 출석할 때는 직접 출석 본인 확인하고 뭘 작성한다고? 확인 조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조서라고 그래. 확인 조서는 등기관이 직접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관한테 직접 안 나가. 바빠 이렇게 학원에 나왔는데 언제 나가? 그럼 누구한테? 법무사한테. 옆집에 옆 건물에 법무사 살고 있어. 그럼 대리인. 이 대리인은 법무사나 변호사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등기관은 아니지만 본인 여부 확인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이걸 확인 정보 내지 확인 서면이라고 그래. 확인 정보나 확인 서면. 이걸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하는 거예요. 근데 법무사한테 할 때니 너무 수수료를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아. 직접 하고 싶어.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위임해버리면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증사무실에 가야 돼. 공증사무실. 그래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정보 내지 공증서 부본만 작성하면 돼. 이때 신분증 가지고 당연히 공증인이 본인 여부 다 확인합니다. 이 셋 중에 택이라는 거야. 멸실됐을 때 좋지. 직접 출석하거나 확인 정보를 내거나 공증 정보를 내거나 셋 중에 하나 택이라면 돼. 시험 나오면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신청 단계에서는 언제 낸다고? 공동신청. 공동이냐 아니냐 생각 한번 딱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유증 공동의 단독이야. 에? 그럼 내야 안 내? 내지. 제공. 상속 공동의 단독이야. 안 내지? 물어보나? 이거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딱 공동의 단독이 알면 등기필정보 낸다 안 낸다 딱 결정 나는 건데 이걸 암기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암기하는 이해하는 거에 한번 딱 원리를 알고 그대로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끝나고 나서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 신청 단계에서 제출했던 등기필정보는 역할 다 한 거야. 그냥 휴통에 버려도 되는 거야. 이건 끝난 거야. 등기관이 진정성 확인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알았어요? 이때 끝나고 나선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게 무슨 등기냐? 기입등기야. 기입등기가 뭐라고 했죠 아까? 이게 예규 내용을 보면 이때는 언제 만드냐? 권리에 대해서. 권리. 그러니까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는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지. 표제 부위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표제 부위, 건물 증축이나 지목 변경, 등기필정보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 필요가 없어. 왜? 권리가 아니니까. 권리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등기 어떤 등기야? 기입등기라고 했으니까 3가지 기억해야지. 어떤 거 이게?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 3가지야. 이 3가지 종국 등기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나오고 이전하면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든 새로운 권리가 생기고 설정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생기잖아. 그럼 권리가 생겼으니까 등기필정보 만드는 거예요. 또 언제? 가등기 중에서 이전이나 설정 가등기. 이것도 권리에 대한 이전 설정 가등기하면 등기필정보 만들어요. 이게 원칙이야.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가 하나,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어. 예외가. 이게 뭐냐? 이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추가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합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합유 등기 줄여서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민법상 조합의 경우는 조합 앞으로 등기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해 놔요. 조합원 명의로. 예를 들어서 A, B, C 세 명이 동업계약을 하고 우리 여기 전주에서 그냥 우리 동창들인데 모여서 전주 비빔밥 식당 한번 운영해 보자 해가지고 조합을 꾸몄어. 그래가지고 뭐 전주 비빔밥 해가지고 동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 샀습니다. 건물. 민법상 조합이야? 그럼 누구 앞으로 등기하는 거야? 조합원 A, B, C 앞으로. 조합 이름 앞으로 못해요. 왜? 적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등기부 어떻게 나와? A, B, C 합의자. 합의라고 나와. 합의자가 A, B, C. 이 지분을 쓰지 않아. 조합에서는. 민법상 조합은 지분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야. 친구 D가 나도 출자할 테니까 끼워줘. 나도 낼 테니까. 출자 또 했네? 그럼 등기부상 D를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래. 무슨 등기하는 거야?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없지? 왜? 지분을 안 쓴다고 했잖아.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조합원이 늘어났으니까. A, B, C, D로 바뀌어 이제 이렇게. 이게 무슨 등기야 이게? 예? 합유, 명인, 표시 변경이야. 표시 변경. 하나만 늘어났어. 조합원이 늘어났지? 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경정 등기는 일부 말소 의미 경정. 그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권리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요때 뭘 만든다? 등기필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입등기가 아닌 말소등기 등은 안 만들어. 부동산 표시 관련 거 안 만들고 이 대전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제 조건이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얘기했지만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해야 돼요. 등기비. 즉 매수인이 신청했다. 그럼 이거 일치하니까 만들어.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안 맞으면 권리 등기일지라도 안 만들어.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 누가 신청했어요?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자는 누구야? 채무자. 그러니까 아까 등기필정보 안 만든다고 했지. 또 이행 판결 중에서 아까 매수인이 강부자일 때 누가 판결받았어? 매도인이. 즉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봐요. 승소한 의무자가. 그럼 신청인 누구야? 의무자. 명의자 누구야? 권리자. 안 만들지? 일치하지 않으니까. 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 이때 명의자는 보존 등기 명의자 있지만 신청인이 없습니다. 직권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나고 나서 문제는 등기필정보 이거 여기 있는 건 금년 법무사 문제인데 간단해서 이제 실어놨어요. 자, 요 내용이 등기필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완료 후의 문제. 이게 신청 단계는 뭐라? 의무자의 진정.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봅니다. 같이 볼게요. 우선 11페이지 거기 18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이 아까 다 해놓았고 등기법상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 제공은 뭐예요? 신청 단계. 신청 단계에서 진정성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는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등기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의무자를 확인받아야 된다. 이게 뭐야?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 1호.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이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의 경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왜? 단독 신청이므로 의무자 자체가 없어. 의무자가 있어야 내는 거지. 의무자 자체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 이건 자격자 대리를 말합니다. 이 대리인이 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확인정보 또는 신청서 중 의무자 작성분에 공증받고 그 부분, 즉 공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직접 출석, 그 다음에 여기 확인정보, 공증정보.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그가 보유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라. 아까 예외 이거 승소한 의무자 단글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 줬죠. 그 다음에 상속등기나 포괄, 유증이란 이전 등기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등기는 단독이므로 안 내지만 유증은 뭐라고? 공동신청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등기는 안 내지만 포괄, 유증 이건 공동신청이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문제까지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먼저 왜냐면 설명했으니까 따로 보는 것보다 지금 같이 보겠어요. 어디냐면 14페이지에 가면 거기 24번 문제 14페이지 24번 문제 같이 여기 이 부분 연결됐어요. 순서대로 제가 배열했기 때문에. 자, 거기 보면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이 하나씩 있다고 예를 들어줬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라면 안 만들어요. 또 관공서 같은 게 촉탁했을 때도 원칙적으로 안 만듭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안 만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채권자 대위 신청, 승소한 의무자 신청했을 때,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예요. 이때는 권리에 관한 등기지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등기 완료 통지라는 말과 구별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른 거예요. 지금 등기필 정보와 요 끝나고 나서는 완료 후에 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기도 하지만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가 있어. 등기 완료 통지. 모든 등기가 끝나면 뭐는 꼭 한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확합니다. 물건 사면 반드시 뭘 줘야 된다? 영수증을 줘야 돼. 등기 끝나면 뭘 해야 돼?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신청했는데 그냥 묵묵부담이야.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등기소에는 명확합니다. 끝났으면 끝났다라고 통지 꼭 해줘.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를 만들면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가 같이 가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등기필 정보 안 만들어지는 등기 있지, 이런 것은 이걸 안 만드는 대신에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는 등기 완료 통지만 될 때는 뭐야? 등기필 정보 안 만드는 등기야. 이거는 만약 건물 증축했어, 그럼 등기 신청했으니까 끝났으면 뭘 줘야 돼? 완료 통지는 해줘. 그럼 뭘 안 만들어? 등기필 정보 안 만들지.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그때는 뭐야? 등기필 정보도 만들고 완료 통지도 같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 같이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 구조, 이게 등기 완료 통지는 한번 출제했었는데 요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법무사 시험 같이 보면 금방 여러분 이해 갑니다. 자, 24번 문제 보세요.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등기필 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된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다. 이게 용어정의야. 이거 용어정의.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을 때.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국가는 지가 권리자일 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위에 촉탁 등기할 때와 국가나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안 만든다는 얘기고, 그다음 채권자가 권리자일 때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했어? 이거 여기 안 맞으니까.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으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신청인 채권자, 명의자는 채무자. 안 만들어요. 그다음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여기 추가시키는 변경 경계 하나씩 있다고 얘기했죠? 예외적인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5번 법정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본인에 통지한다.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누구한테 준다? 법정 대리인에게. 요거는 인감증명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인감도 마찬가지. 제출할 좀 이따 보겠지만 인감증명을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자, 임의 대리라면 누구 꺼냅니까? 예? 본인의 인감. 법정 대리라면 누구 꺼냅니까? 법정 대리인의 인감. 알았어요? 자, 인감 제공할 때, 낼 때 인감증명은 대리인이 할 때 법정 대리인 누구 꺼낸다고? 법정 대리인 거. 임의 대리인 본인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예를 들어 법무사가, 여러분이 내가 부동산 팔았어. 매도인이지. 인감은 누구 거 떼줘야 돼? 매도인 거 떼지. 근데 법무사한테 네 거 떼가라 하면 돼야 안 돼요? 법무사가 누구야? 임의 대리. 알았어요? 쉽게 법무사가 임의 대리야.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 아들 앞으로, 미성년자 5살 앞으로 아파트 샀다 팔라고 그래. 그럼 5살짜리 아파트 어린애 걔 본인 거 인감 떼줘야 돼? 누구 거? 법정 대리인 거. 이해됩니까? 이 얘기야 이거. 여기서도. 여기도 등기필 정보도 법정 대리 신청했을 때 누구에 주느냐? 법정 대리인에게. 알았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같이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뒷걸 본 거예요. 그래도 빠르죠? 여러분들. 아까 보다만 부분 중에서 원인증명정보 12쪽에 보면 거기 인감증명 나올 거예요. 인감증명. 자, 이거는 이제 등기필 정보와 똑같이 의무자 진정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뭐다? 인감증명이야. 물론 지금은 서명에 대한 증명서 이런 것도 나오지만 여전히 등기와 관련해서는 인감이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인감증명은 언제 필요하느냐? 방문 신청할 때. 왜?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거고,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대치돼. 이건 필요 없어. 방문 신청할 때. 그래서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5가지예요. 뭐냐? 1, 2, 3, 5하고 거기 6번과 7번 이렇게 6가지.
저 5가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인감증명 원칙이 이루어야 원칙은 자, 첫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무자가 누구일 때? 소유권 등기 명인일 때. 여기서 이 세 앞에 1호, 2호, 3호가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예요. 뒤에 나온 것은 증서, 어떤 증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 즉 의무자가 소유자 지위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지.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그래. 의무자 누구요? 의무자 누구요? 자, 잘 이해 한 가지? B에게 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세금을 증액 등기하려고 증액. 그럼 누가 의무자라고 했어? 설정자. 그럼 소유자 누구야? 설정자지. 그러니까 의무자와 소유권 등기면 일치하니까 인감증명을 내는 거야. 그럼 거꾸로 감액 등기하려고 그래. 그럼 감액 등기할 때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지?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명일 때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첫째, 인감을 내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의무자여야 돼. 권자가 아닌 의무자. 근데 의무자라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 중에서도 소유권자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의무자 중에서 이 전세권자는 안 내잖아요. 감액 등기할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는 다 예외적인 거예요. 이거. 소유권 가등기명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 가등기 말소면 누가 의무자입니까? 소유권 가등기 말소면 누가 의무자야? 가등기권자지. 가등기 명의자. 그럼 소유자는 아니지. 그런데 왜 인감이 필요하냐? 이거는 본인이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본등기를 하면 누가 될 사람이야? 소유자가 될 사람이잖아. 소유권 가등기를 해놨다가 이 사람이 본등기하지 않고 이거 가등기 말소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의무자란 말이야. 의무자. 근데 의무자인데 아직 소유자는 안 됐던 사람이지. 근데 본등기만 하면 소유자 될 뻔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소유권자에 준해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소유권 가등기만 그래. 그럼 전세권 가등기 말소하려면 인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 오로지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만. 세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정보 대신 뭘 낼 때? 확인정보나 공증정보를 낼 때. 이건 아까 제가 진정성 설명했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진정성에서.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네 가지 얘기했죠. 공동신청하고 원인증명정보 내고 등기필정보 내고 인감을 내라 했지. 그러면 만약에 자 똑같이 한번 다시 설명해. 또 다 까먹어서 금방 밥 먹고 와가지고 자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가 이 전세권 설정했다가 이걸 말소하려고 그래. 말소하게 되면 누가 의무자야? 전세권자.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 설정자. 그럼 이 전세권 말소기는 어떻게 신청한다고? 첫째, 공동신청. 누구? 여기 전세권자 설정에 공동신청하면 돼. 두 번째 뭘 낸다고? 원인증명정보. 해지증서에 도장 찍어내야 돼. 의무자, 권리자 도장 찍어내야 돼. 그다음 뭘 내야 돼 또? 등기필정보. 이 등기필정보 누구 거 냅니까? 이 전세권자, 얘가 등기필정보 가지고 있어. 전세권 설정을 받았던 거. 이걸 내야 돼. 그다음 네 번째 뭘 또 낸다고? 인감. 이게 문제되는 거야. 이건 당연히 내는 건데 인감증명 언제 낸다고?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내는데 여기는 의무자가 누구야? 전세권자잖아. 내 안 내 이거? 안 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등기필정보 이걸 분실했어. 분실했어. 없어 이게. 그럼 어떻게 이거 못 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 등기필정보가 멸실되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첫째, 전세권자 직접 출석하거나 신분증 가지고 직접 출석해. 등기소에 직접 나간 거야. 그럼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신분증 본인 다 확인했는데 의심할 게 뭐 있어? 얼굴 보고도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눈으로 봤는데 난 못 믿어. 눈으로 봐도 못 믿어. 이러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장님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 이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의심 여지가 없지. 그러니까 이때 인간이 필요 없어.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없는데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확인정보, 확인서면. 확인정보란 것은 법무사에 의해서 뭐가 서류에 도장 찍어가지고 온 거야. 약간 의심 나는 거야. 또 어떤 게 공증받아왔어. 공증정보. 요거는 본인이 직접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스럽지. 그러니까 뭘 낸다고? 인감증명을 내는 거야 이게. 3호. 그래서 이게 소유권 이외, 이게 잘 이해해야 돼. 소유권 이외 등기명인이 의무자로서 뭐 대신에? 등기필 정보 대신에 뭘 낼 때? 직접 출석하면 이거 아니고 확인정보나 공증정보를 낼 때 필요한 거예요. 3호. 이해돼요? 이건 이해를 잘해.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자, 그래서 이 3호까지가 제일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많이 나온 거 6번, 7번 체크해 두시고,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 등기할 땐 상속인 전원이야. 전원. 한 사람 빠뜨리면 안 돼요. 신청한 사람 것도 다 내야 돼. 협의 분할해야 돼. 반드시 협의 분할. 협의 분할이 아니라 법정 상속 분대로 할 땐 필요 없어요. 협의 분할이야. 반드시 협의 분할. 상속자 협의 분할할 때. 그다음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을 꼭 내야 돼. 등기 신청할 때 제3자 동의서 승낙서를 가져라는 등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등기할 때 등기한 제3자 동의서를 가져가라 했어. 그럼 그 제3자한테 유리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불리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예? 자, 동의서 승낙서를 낼 때 동의한 사람은 좋은 등기를 할 때 승낙서 가져라 할까? 불리한 등기를 하니까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의서나 승낙서 위조해 놨는지 본인이 직접 작성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뭘 가져가야 돼? 인감을 가져가야 돼. 인감증 첨부해야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끝나고 갈 때 가서 밥 사 먹으러 제가 10,000원씩 주려고 그래. 여러분 동의 받고 줘야 됩니까? 그냥 뿌리면 됩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멀리서 왔어. 피곤해. 여기서 쉬고 가려고 그래. 10,000원씩 달라고 뺏으려고 그래. 여러분 동의 받고 뺏어야 돼. 그냥 막 뺏어야 돼. 여러분 불리한 걸 땐 동의 받고 해야 돼요. 알았어요? 똑같은 거 등기할 때도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등기, 제3자의 승낙을 받는 등기는 그 사람이 승낙이나 동의가 진위했다 했는지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인감증명이 들어가야 믿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걸 원리를 응용하는 문제야. 이걸 얼마든지 이걸 다른 쪽으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응용해서 지리의 신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규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6호, 7호, 8호 여기 제3자 동의 승낙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 여기 상속재산이 협의 분할했을 때 협의 분할 때 전원의 인감 다 들어간다 했지? 그런데 이걸 협의 분할서를 공증받아 오면 공증받아 오면 공증받을 때 전원이 참석했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 없어? 이때는 인감이 필요 없어지는 이게 필요 없어져. 공증받았다면 즉 공정증서로 대체하면 필요 없어져 이때는. 이건 왜? 증서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는 의무자의 진정성이지만 이건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진위대로 작성했는지 증서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공증받았으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유효기 안 나오면 전부 다 3개월짜리입니다. 지금은 6개월짜리 다 없어졌어요. 자, 발행일로부터 3개월. 그럼 만약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 가져왔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 건. 그 다음에 용도는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수자 이외이자한테는 못 씁니다. 그런데 일반 인감, 매매 이외의 인감증명, 일반 인감증명은 용도가 서로 바꿔져도 즉 그 용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용도 전용이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번 문제 봅니다. 옳은 거 찾으라 하겠어요. 1번 법인화인 사단 재단이 의무자일 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비법인 사단 대표적으로 뭘 생각한다? 종중 같은 경우 종중부동산 팔 때 누구 인감 낸다는 거야? 누구 인감 낸다는 거예요? 대표자 인감. 왜? 종중 인감이 없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라면 인감 신고가 돼 있지요. 근데 종중은 뭐야? 인감 신고가 없어. 그러니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1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등기필 정보를 멸실한 경우 소유권 외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외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직접 출석했어. 직접 출석. 그럼 인감 낼 필요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보세요. 직접 출석해서 이렇게 아까 낸다고 해서 안 낸다고 해서 안 내지. 다 확인됐는데 직접 출석했으니까. 그 다음 3번 보세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경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대신에 대리인 확인 정보.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땐 누가 의무자야? 근저당권자가. 예를 들어서 이 전세권자가 아니라 얘가 근저당권자라고 보세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을 넘겼어. 양도인이 뭐야? 의무자. 양수인이 뭐가 돼? 권리자. 의무자는 이 사람이지. 누구야? 근저당권자. 즉 소유자가 아니지. 그럼 뭐만 하면 돼? 이렇게 공동신청. 그 다음에 원인증명정보 계약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등기필 정보 내면 돼. 근데 등기필 정보 없어졌네? 없어졌어. 그래서 뭘 한다고? 확인 정보를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내지.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런 말 이해하려면. 이해되죠? 예, 확인 정보. 그래서 제출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 등기 신청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등기 신청을 법정 대리인 할 때는 누구 인감 낸다고 아까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인 것만 본인 거 낼 필요 없어. 법정 대리인 것만. 틀린 것이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 이외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아니고 신청인을 포함한 전원입니다. 전원. 신청권 다 내야 돼. 그래서 19번은 1번만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